이번 주제는 윤미향을 국회의원 만든 정당. 어디입니까? 민주당이죠.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예.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25일에 자기는 차기에 대선에 참 차기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그걸 이제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586 세대로서, 왜냐면 586 세대 이제는 이제 정치 그만하고 좀 물러나라. 후배들한테 자리 내줘라 이랬더니 그런 분위기, 이제 그래서 자기는 586 세대로서 그 중에서 선배 세대로서 자기가 모범을 보이겠다 나갔는데 웬걸 당에서 뭐 거기 따라서 한 우상호 의원은 그 전에 이미 이제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송영길 대표가 이렇게 했으면 그 밑에 좀 당에서 아 맞다 우리도 동참하겠다 이런 사람이 없어요. 혼자 이러는 거지. 이건 왜 이러겠습니까? 요즘 위기의식 있잖아요. 민주당이 이런 데 진다. 대선에서 진다. 이런 위기감 때문에 자기가 다 내려놓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이 후보 측근 7명인가요? 그 사람들도 임명직 이제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들이 임명직 안 받겠다. 그럼 선출직을 하겠다는 얘기지. 아 정권을 잡았으면 나가가지고 뭐 지역에 출마하면 당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데 뭐 임명직 그 굳이 할 필요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이제 송영길 대표가 이날 한 이야기는 윤미향, 이상직, 박덕흠 등 3명의 의원직 제명안을 신속 처리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가 이런 공약을 지금 또 합니다. 예? 진작 끝냈어야 되는 문제도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이제까지는 뭐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다시 새삼스럽게 이거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국민들한테 미안하지도 않고 부끄럽지도 않은지 이분들의 이 정치인들의 이 후한무치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죠. 이 후한무치가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윤미향, 이상직 이 두 사람은 저는 민주당 소속이었죠. 이 두 사람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다 잘 알잖아요. 특히 윤미향 씨. 정의연, 정대협 이 활동을 주도하면서 정말 뭐 위안부 할머니를 위해서 또 문재인 정권의 반일 정책 여기에 편승해가지고 아니면 여기에 호응해가지고 일본을 우리의 적으로 공적으로 만드는데 아주 앞장섰죠. 1등 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뭡니까? 그렇게 해서 걷어들인 기부금, 뭐 후원금 상당 부분을 자기가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정말로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했냐 보니까 자기 지위를, 자기의 권한을 누리고 즐겼다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이용수 할머니가 오죽하면 기자회견을 할 때 그때는 그 5월 달이었죠. 그러니까 이미 윤미향 의원이 이제 의원으로 당선되고 난 뒤에요. 더불어시민당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이 그 비례대표 뭐냐면 그런 비례대표용 정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더불어시민당. 거기에서 비례대표 7번을 받았습니다. 상위를 받았어요. 17명이 이제 나중에 당선됐는데 7번이라면 그 상위죠. 윤미향 그동안 왜? 문재인 대통령이 반일 정책, 위안부 정책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 상징적인 인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7번을 줬는데 5월 7일 날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아니다 이 말이야. 응? 우리를 위해서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윤미향이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이야. 우리를 위해서 뭘 해줬는지. 그러니까 윤미향 그 이사장은 국회 가지 말고 국회 가기 전에 우리와 같이 이 일부터 좀 해결하자.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도 들은 척 만척 가버렸어요. 온갖 그냥 그 이른바 비리라는 것이 국민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해가지고 또 정부의 그 반일 정책에 편승해가지고 무슨 짓을 했는지 온갖 그런 언론에 뭐 다 진실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얼마나 많은 사실이 드러났습니까? 심지어 말이죠. 마포 쉼터 거기서 정대에서 운영하던 그 마포 쉼터의 그 손영미 소장이 자살하는 사건까지 생겼어요. 그런데도 윤미향 건재합니다. 자기가 무슨 사퇴 천만의 말씀.
21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그걸 계속 누리는 거죠. 사퇴할 생각 전혀 없죠. 전번에 뭐 부동산 문제 때문에 또 걸려가지고, 예?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거기 무슨 문제가 있다 이러다가 12명인가 민주당에서 그걸 자기들이 말이죠. 무슨 다 탈당해라. 탈당 권유를 하고, 이 윤미향 의원은 비례대표니까 탈당을 하면 비례대표 유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출당을 했어요. 출당. 쫓아냈다. 당에서 제명을 했다. 그러면 의원직을 유지하니까. 이렇게 했는데도 무소속으로 여전히 버티고 있었죠. 내가 뭘 잘못했느냐 이래가면서. 그래가지고 이미 예? 제명은 해야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명을 해야 된다고 해서 윤리위원회, 국회 윤리위원회 윤리특위 예? 거기서 자문위원회에서 이미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윤리특위를 넘겼잖아요. 그런데 미적하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급한 상황이 되니까 송영길 대표가 신속히 처리하겠다. 이러니까 이제 또 급속히 뭐 윤리특위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나섰는데 될 거야. 이번에는 왜 집권민주당에서 이렇게 서두니까 윤리특위 부담 없잖아요. 그냥 제명시켜버리면 되는 거지. 그래서 아마도 윤미향, 이상재 이 사람은 이스타항공 그거 가지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 사위를 뭐지 타이 이스타 여기다가 취직시켜줬는데 그런 특별한 무슨 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 그 다음에 당에서 좀 자기 회사에서 자기가 설립한 이스타항공에서 횡령하고 막 이런 혐의로 얼마나 또 악명을 남겼습니까. 그런데 악명을 떨쳤는데 이상직 이 사람은 자신은 그러니까 불사조다. 불사조가 어떻게 다시 부활한지 보여줄게. 뭐 이러면서 재판을 받으면 그런 소리까지 했다는 사람인데 기고만장한 사람인데 아마 이번에 이 사람하고 윤미향하고 또 그다음에 국민의힘 소속이죠. 박덕흠 의원 이 세 사람은 제명될 것 같습니다. 저렇게 하면 제명돼야 되는데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사람 계속 그 자리 지키도록 놔두면 안 되죠. 그냥 지키기만 합니까? 온갖 권한 다 행사하죠. 거기다가 엄청난 국고 예? 다 어떻게 합니까? 국고를 들여가지고 국회의원 한 사람은 유지하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듭니까? 자신의 세비에다가 그 다음에 관리 운영비 그 다음에 그 뭐 비서 또 보좌관 비서 뭐 9명입니까? 딸린 식구들 그거 다 국가 공무원으로 세상에 이렇게 많은 보좌관 비서 이렇게 제공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자리입니까? 예? 국가 공무원 자격을. 국가 공무원이에요. 그 사람들 보좌관이나 비서들. 이런 예는 세상에 없습니다. 뭐 보좌관 수, 비서관 수로 따지면 미국 의회가 가장 많습니다만 거기는 또 우리하고는 좀 정당 구조나 정당 제도가 다르거든요. 근데 이런 식의 자격이 없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무슨 범죄를 저지르는 범법 행위가 분명한 사람까지도 그렇게 앉혀놓고 국민의 돈으로 그렇게 하면서 예? 권한까지 부여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런 비정상적인 상황은 빨리 종식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늦으렁 해가지고 지금 이제 막다른 골목에서 답답하니까 예? 이렇게 해서 윤리특위가 이제 이게 사실은 이거는 말이죠. 지난해 벌써 11월 11일 날 그때 너무 늦었잖아요. 그런데도 그때 해가지고 예? 이 사람들을 자문위원회 거기다가 이제 회부를 했거든요. 그 자문위원회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죠. 거기서 이제 심의를 해가지고 지난 5일에 윤미향, 이상직, 박덕흠 여기는 징계안을 심사해가지고 만장일치는 이제 제명 의결을 했는데 그래도 윤리특위에 돌아넘겼는데 윤리특위가 이제 이걸 다음번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어느 며칠 날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곧 처리가 되겠죠. 근데 이거 민주당 정말 좀 창피한 줄 알고 책임의식 좀 가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믿고 또 찍어줘요? 이렇게 하면? 아니 정말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진작에 했겠죠. 지금 답답해서 하니까 요 답답한 상황 끝나고 나면 또 거기에 싹 돌려버릴 것 아닙니까? 국민들 속여먹는 재미를 여기까지 계속 봐왔거든. 공무원 뭐랄까 공직자들의 그 정직성이란다 도덕성 이런 거 이 사람들은 안중에 없어요.
이 사람은 선거에 그 요령만 있는 거지. 어떻게 하면 선거에서 표를 많이 얻어서 내가 당선되냐. 공약이라는 게는 아무 부담 없이 해도 된다. 나중에 그거 안 지킨다고 뭐 소송 걸 겁니까? 그야말로 비일공자 공약이지. 헛공약, 헛약속을 막 남발해놓고 나중에 떨어지면 그만이고, 당선되면 또 여러 가지 핑계가 있을 수 있거든. 또 뭐 당선되고 하더라도 내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정부 돈 드는 거지. 국민의 돈이지. 그 결국은 말하자면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 가지고 자기가 생색내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한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궁지에 몰려서 하는 이런 공약은 안 믿는 게 좋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 오늘 믿어가지고 그래도 감격해가지고 이재명 후보 막 운다고 해서 진심으로 저 사람 정말로 이제 반성하는가 보다. 아니면 얼마나 애처로우냐. 그 다음에 저 사람이 말하는 건 맞는가 보다. 저 사람은 정말 무슨 혐의가 없는가 보다. 이렇게 또 믿어주고. 정말 반성했는가 보다 믿어주고. 정말 저렇게 뭐 기본소득 뭐 해가지고 저렇게 국민들을 도와주려나 보다. 그렇게 믿어주고 하다가 나중에 되면 내가 그랬더니 진짜인 줄 알더라. 내가 우니까 정말 우는 줄 알더라. 이런 식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이 사람. 응? 내가 우리 존경하는 뭐 박근혜 그랬더니 사람이 뭐 정말 존경하는 줄 알더라. 그 말이에요. 모든 게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후보도 뭐 똑똑히 보고 민주당 그 정당도 똑똑히 보되 그 사람들의 공약도 분명히 듣되 판단은 주권자로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응?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우리가 이 조작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유권자가 주권자거든요. 우리가 주도적으로 판단해야죠. 심판해야죠. 그 사람들 말하는 그걸 거기다가 조작의 대상이 되고 여론 조작하고 대중 조작하는데 거기 우리가 그 조작의 대상이 돼가지고 한다는 것은 주권자로서 정말 창피한 노릇이다 이 말입니다. 주권자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위험도 갖추고 엄격하게 엄정하게 심판하는 그런 대선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